개이상해. 아 왜 소인이 건드려? 소인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올린 건데 아니 소매를 반만 접었어요. 개성을 존중해줘. 모자라고. 자 24-1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오늘날 문화 관광객들은 뭐와 같대. 자 그래서 뭐인 것 같은데 뒤에 거 하는 것만큼이라고 하니까 뒤에 것보다는 앞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광이라는 것이 문화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문화 관광 이게 파퓰러한 거고 대중적인 게 뭐예요? 인기 많고 그 서민들이 즐겨하는 느낌인 거지. 에브리 데이 스트릿 컬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주제는 누구야? 뮤지엄, 헤리티지 사이트 뮤지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뮤지엄 한번 얘기를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잃어버렸지. 응? 요거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옛날에 관광의 역할을 하던 게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문화 관광이라는 것은 요런 거, 옛날에 문화 예전에는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방문했다고. 근데 얘가 뭐예요? 주된 역할인데 의미의 공장이야. 의미의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의미의 공장? 뮤지엄에는 필요한 거 다 모아놨지. 그걸 공장이라고 얘기한 거야. 필요한 것들을, 필수적인 것들을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뒀다 그래서 의미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컬처럴 투어리스트는요 떠난 거야. 다른 어딘가로 의미를 찾아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싫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날에는 어디로 갔어? 우세한 그 확장의 방향성은 일상적인 삶 쪽으로 간 거야. 다시 한 번 더 everyday life라고 얘기를 한 거지. Cultural tourism은요, as much as 뒤에 것만큼 많아. 보는 것만큼 경험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험하는 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야. 레이먼드 윌리엄 definition of culture as a whole way of life as well as the art and learning. 이게 as well as가 들어가면은 B as well as A니까 A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술 작품하고 학습은 어디서 했을까? 옛날에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했겠지. 요것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의 정의들이 여기에서 관련이 있다. 문화 관광은 경험하는 것에 여기에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알겠죠? 그 다음에 past definition of cultural tourism은 지나치게 많은 강조를 뒀지. 자, past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다 갔겠어? 뮤지엄이나 헤리티지 사이트로 갔겠지. 그래서 아트나 헤리티지 투어리즘으로 갔다고 얘기하잖아. 과거가 들어가니까 예술이나 어떻게 유적지 관광으로 간 거야. In its narrowest sense, for example, visiting museum, monument. 여기 다 뭐야? 이게 다 과거의 요것들은 다 뭐예요? on see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래니까. 응?
다시 얘기해서 past로 돌아와서 on see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는 뭐야? experienc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자. Cultural tourists,요 are also interested in the more experiential aspects of culture. 더 경험적인 문화의 측면에 관심이 있어. 자, 그래서 오늘날도 들어가서 experiential aspect, experiential aspect에다가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in international context, 국제적인 관점에서 맥락 속에서 특히 어디에서 in the context of ingenious ethnic tourism, 여기는 뭐예요? 토착의라는 뜻이죠. 토착의. 그리고 ethnic은 민족의. 튜어리즘 속에서 얘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러한 인터내셔널한 맥락 속에서 The way of life of people,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방식은요 센트럴 포커스가 된 거야. 그래서 삶의 방식이 life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 번 더 얘기를 해가지고 센트럴이라고 표현해주지. 그리고 거기에서라고 읽었어 선생님 지금. 거기에서 여행가들은요 주로 동기부여를 받아 first hand, authentic, intimate contact with people whose 사람들의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그들 자신과 다른 거를 직접, 진실적으로, 진짜의 친숙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 직접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uthentic 외웠죠? 진짜의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intimate 친숙한 것, 이런 거에다가 경험을, 이런 부분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직접, 진짜로, 그리고 친숙한. 하지만 그들의 삶과 다른 것. 그래서 기안84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어디 갔었어 걔네들이? 저기 어디야? 네팔 가가지고 요거 하잖아. 집 나르는 거. 본 적 있어요? 봤어요? 나중에 봐. 시간 많을 때. 왕자의 게임 꼭 보고 남자. 요거를 볼 때 여러분들 주어가 나오고 주요 재충명 동사가 나오거든. 주장, 요구, 제안, 충고, 명령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대시 나오면은 주어가 나오고 should가 생략된 상태에서 동사 원형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을 이제 주황색을 체크해 놓은 게 다 그거야. 요 문장에 대해서 이제 이 문장이 2번, 3번, 4번 문장까지 그리고 6번 문장까지네. require 하니까 요구지. 6번 문장 여기 들어가고 2번 문장 require 들어가지. 요구한다.
3번. 얘는 지금 사실상 의미합니다. 이거는 좀 떨어져 있는, 의미가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의미하는 거니까 2번의 문장에 대해서 파생돼가지고 3번, 4번 문장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읽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요 문장에서 조금 헷갈려 했을 것 같아. 그치? 이게 뭔 얘기야? 무질서를 뭐 질서로 만들어낸다. 자,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 그냥 고3 수능 맞춰가지고 요구하니까 그거 배우는 거잖아. 이해했어? 사회가 요구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필수화시킵니다. 필요하게 합니다. 티칭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오고, 티칭은 필요하게 만듭니다. 디스오더, 무질서가 정반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무질서가 질서로 간다는 얘기야. 무질서가 그냥 무질서라고 했는데 이게 뭐 혼돈, 혼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서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얘들아, 교육의 목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를 정리되게끔 만드는 거야. 학생하고 선생님 둘 다 얘기해. 근데 학생하고 선생님인데 그 사람들의 정신이나 행동이나 주변 환경을 무질서, 정해지지 않은 거에서 정해진 걸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돈된 상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효과적인 가르침이란 요구를 한대요. 얘네들이 스스로에게 제약된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거, fail을 실패하다, ca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부과된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이고, 얘를 분사구문 때문에 하지만 하면서라고 읽어주는 게 맞는데 얘는 때문에라고 읽어줘. 그럼 자기에게 부여된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게 여러분들은 이게 디스오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응? 이해했어? 디스오더를 디스오더인데 디스오더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디스오더잖아. 맞지? 이렇게 붙으면은 디스오더가 되잖아. 이해했어? 학생들은 경험한대요, 부가를. 그럼 어떤 부가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못 지켜. 그래서 수단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아우터 오더리 들어가는 거야. 질서를 못 지켰을 때, 질서를 이행을 못하면은 외부의 질서를 통해서 내부의 질서가 확립되게끔 도와주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교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얘가 스스로 부과된 것을 못 지켰어. 그러면은 외부의 질서가 뭐야? 티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티칭을 통해 가지고 질서로 만들어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상 의미하는 거야. 수업과 수업의 목표가 be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should be야. should be야.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수업 목표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수업 목표가 분명하게 정당화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제시, 자료의 제시, conducive to reaching them,
그들 그 수업 목표에 도달하는데 유도하는 유익한 자료의 제시도 적절해야 되는 거야. 수업 방식이나 수업을 통해서 얘네들이 수업 목적도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수업을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도 분명해야 되고 컨닝하면 안 되고 오다선지로 해야 되고 배점이 100점이고 25문제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유익한 필요한 그런 자료의 제시도 적절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요 21번 문제 25-1번 요 문제에서 요렇게 문법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잖아. 그런 자료도 적절해야 되고 모든 행위가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향되어야 되는 거야. 어디 쪽으로 somehow to their attainment 그러한 목표의 달성에 맞춰져야 된다. 됐어? 그리고 학생들은 그들의 의무를 지켜야 돼. 여기는 누구 입장? 3번 문장은 누구 입장? 선생의 입장. 3번 문장은 선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4번 문장은 형구나 그 A4용지 뽑아줄까? 졸리지? 뽑아주는 게 나을 것 같지? 자 그리고 4번 문장에서는 뭐야? 학생의 입장이라고. 학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수업 상태, 학습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야. 조용히 해라, 존중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그리고 언어의 적절성, 행동의 정착성, 기타 등등.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 티칭이라는 것은 잘 짜여진 산업을 의미해. 공부와 활동인데 가르쳐진 거야. 목표를 향해서 지향되는. 그리고 꾸준함과 방법을 통해서 추구되는 그러한 행위와 공부. 이게 잘 짜여진 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즉,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요구합니다. 학생과 선생 모두가 그들 스스로를 외부와 내부의 컨트롤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so that 학습이 발생하기 위해서. 잠깐만 뽑아주고 올게. 바로네. 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 뭐 중요한 얘기지. 인간의 삶의 인간의 조건을 탐험을 해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확인을 해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내 생각하고 얘 생각하고 좀 다르구나 같구나 그러면서 확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한다? 반박이 될 수도 있는 거. 나만 그렇게 생각해? 응, 너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지. 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그래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언어와는 상관없이 언어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다른 반주제로 이어졌던 게 기억이 나지. There are something universal. 그래가지고 보편적인 게 있는데 언어는 아니야. 보편적인 게 있어. 발생하는데 뇌에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처리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죠. 스토리스 이야기를 처리하고 있을 때 triggering better self-awareness and empathy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더 잘 자기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유발을 하더라.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은 뇌에서 반응을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금 결국에는 뭐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으로 가는 거지.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되더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을 스캔을 떴거든. 근데 듣고 있는 애야. 이야기를 언어지. 근데 언어와는 관계없이 하니까 언어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알겠지?
이런 언어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같은 패턴을 찾은 거야. 어디에서? 뇌에서. 뇌의 활성화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미를 발견했을 때, 교훈을 발견했을 때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의미를 내가 교훈을 얻었구나 그러면은 같은 패턴의 브레인 액티베이션이 일어났다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지? 응? 자, other studies. 그러면은 다른 얘기 또 연구가 한 번 더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자, reading fiction. 아, 읽는 것도 되는구나. 그치? 듣는 것도 되고 읽는 것도 되는구나. 읽는 것도 되는데 이러한 소설을 읽는 것은 상당히 증가시켰대요. 공감을.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야 이제. 다른 사람의 현안, 다른 인종과 다른 종교의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켰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학원의 애 중에서 한 명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응? 돌아가셨대. 암으로. 듣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아연이가 생각났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연이가 엄마 없이 크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지.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아이를 위로를 해줬지. 공감이 생겨나더라. 됐어요? 거짓말입니다. 장난이야 진짜. 더 몰입이 될수록 집중력이 여기서 이제 집중을 많이 하면은 주제문이지 독자가 더 공감적으로 그들이 행동할 거다. 일상생활에서 만약 연구자가 우연히 펜을 떨궜대. 근데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이전에 매우 소설에서 몰입을 했다 라고 말을 했던 이 참여자들은 were about twice 2배 더 도와주었대. 펜을 줍는 것을. 됐어요? 공감 이거 엠파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또 다른 연구.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딨냐 이렇게 실험 하나 둘 셋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지문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무관한 문제가 되겠지. 무관한 문제. 계속 똑같은 얘기로 떨어지잖아. 소설이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의 같은 부분을 활성화시켰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같은 뇌의 부분을 활성화시켰고 그 결과 공감을 하거나 공감적인 행동을 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라고 지문이. 또 다른 연구 한번 더 봐봐. 실시했대요. 리터러리 픽션 문학 소설 리터레이션인데 글자의 소설은 독특하게 심리학적인 과정을 개입시키더라. 필요로 되는 접근을 얻기 위해 캐릭터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이게 엠파시로 보여야 된다고 얘기했지 쌤이 이거? 캐릭터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접근을 얻는 게 이게 엠파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That is to say, should you read novels? 네가 소설을 읽을 때 너는 어쩌면 감정을 읽고 있는 거고 그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필수적인 기술이야. 형성하는데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다음 27-1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팔리틱스의 도착과 함께 소셜 폴리티컬 프로테스트 무브먼트가요 바꿨고 그 다음에 더 저명해졌대. 수를 통해서 사회학자 이 친구가 뭐라고 부른 거야?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경로와 희망의 연결망이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저항 운동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프로미넌트 유명해졌다. 옛날에는 매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때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옛날엔 더 힘들었겠지. 야 4.19 혁명 사람들이 어떻게 뭐 선전을 했어 뭘 했어 몰랐지. 그냥 나가서 아 씨발 이거 좀 족같네 하고 이제 내 참여권을 뺏겨가면서 나간 거잖아. 지금은 너희들 SNS 유튜브 딱 펴놓으면 뭐 얘기해? 맨날 부정선거 얘기가 떠들고 있지. 부정선거 얘기 떠나면은 이게 조금 어떻게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용돌이를 치는 세계에서 살고 있대요. 온라인 행동주의자, 디지털 폭동, 그리고 정보, 정치학, 그리고 피플스 플랫폼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이랑 SNS는요 제공을 해준대요. 더 유도리 있고 리더가 없고 참여적인 행동주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잡았으면 끝난 거야. 애들이 요게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프로미넌트가 저명한 이란 뜻이에요. 저명한, 유명한. 됐어? 이게 옛날에 저항운동은 그냥 한국을 내가 그냥 예시로 들어줄게. 옛날에는 5.16 군사정권 아시죠? 독재정치 시작. 그쵸? 그래가지고 광주 싸그리 잡아가지고 총살하고 막 그랬잖아. 총살까지는 모르겠고 연막탄 해가지고 많이 제압했잖아. 지금은 뭐야? 경찰이 조금만 손대면은 이거 과잉 진압 아니냐고 하면서 막 그러지. 그런 요런 행태가 저항운동의 형태가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고. 뭐 때문에? 디지털 발달 때문에. 이렇게 잡았으면 끝난 거야 그냥. 근데 여기에서 이제 3번 문장에서 뭐라고 하나 더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동시다발적이라고. 동시다발적. 지금 참정권 뺏겼다고 운동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대구도 하고 수원도 하고 어디야? 올림픽공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 그치? 이게 동시다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시대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행동에 나서지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의 관심을 끌었어. 예를 들면은 몇몇은 새로운 정치학이 민주주의를 향상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while 됐어? 향상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한데 다른 친구들은 권력층을 어떻게 한다? 바꾸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뒤를 돌아보면은 어쨌다?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그런 운동들이. 그리고 짓밟혔다고 정부에 의해서. 스테이트 정부라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한계처럼 보여. 새로운 사회 운동의 권력의 힘의 한계로 보여. 진짜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운동은 하지만 못 바꾼다고. 야 이거 진짜 성견지명 아니냐? 변화는 없다고. 그건 이게 얘기하는 게 뭐야? 이 형태만 변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냥 잘 알려지는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이파리 야 헷갈리는 거
잘 질문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면서 아, 너희들 모를 것 같은데 이 생각했거든. 미안해. 우리 녹화 끊놓긴 했는데 여기까지 했어 지금. 7시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해보자. 바카스 못 가서 존나 힘들어. 존나 힘들어. 눈 감겨. 자, 꿈을 꾸는 사람들은 기억이 꿈에서 왔는지 다른 데서 왔는지를 모른대. 됐어? 모른대. 그게 뭐냐면은 소스 모니터링 자료 출처인가? 뭐라고 썼지? 출처 찾기. 출처 찾기로서 알려줄 것.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막 얼마 안 지났을 때는 기억 안 하나 봐.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게 꿈에서 나온 건지 다른 데로부터 왔는지 내가 책에서 읽었는지 인터넷에서 읽었는지 그런 거를 구별하는 게 어렵대요. 어렵대 구별하는 것이. 진짜 꿈의 기억이랑 구성된 구성된 기억이랑 구별하는 것조차도 어렵대. 상상인가 이야기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던 이야기인가 출처를 찾는 것이 어렵다. 시간이 지나고 꿈인지 들은 얘기인지 출처가 구별할 수 없다. 출처 구별이 어렵다. 꿈에 대한 출처 찾기는요 생각돼 덜 정확하다. 심지어 꿈에 대한 출처를 찾는 것도 이게 꿈 출처 정확도가 떨어져. 다른 기억의 출처 찾는 것보다. 그리고 뇌를 다루는 심리학자 마르시아 K 존슨 헐 동료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의 꿈은 부족합니다. 정보가. 그래서 꿈을 꾸다가 야 이랬는데 그 왜 그랬대? 그냥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갑자기 툭 건너뛰고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옛날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꿈을 꿨는데 좀 그렇다. 미안한데. 자, 아무튼 진짜 꿈은 정보가 부족하네. 이게 정보가 부족하네요.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인지적 작동에 관해서 관한 정보가 부족하대. 잠깐만. 인지적 작동에 대한 정보가 뭐구나? 뇌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스스로의 세대들을 이거는 그냥 실제 경험을 식별하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뇌 작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뇌 작동에 관한 이거 원리를 좀 지우자. 그냥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만드는 스스로의 이거 생성이라고 그러잖아. 생성 정보를 발생시키는 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식별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다. 실제 꿈은.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정보를 생성하잖아. 생성하고
생성을 해서 요거를 기억을 하는데 자고 있을 때는 잠을 잘 때는 정보를 생성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만드는 스스로의 정보 발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의 작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꿈에서는 안 되고 실제 생활에서는 되는 거야. 이해돼? 꿈이 뚝뚝 끊겨 있잖아. 쭉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정보를 생성하는 거. 그래 우리가 뭐 치매 걸려서 실생활에 우리가 막 이래서 뭐 지금 너희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다 기억나잖아. 이런 거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러한 능력이 꿈에서는 그게 부족하다. 뜨문 기억나듯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은 4번 더블뱅이 치고, 응? 꿈은 뜨문 기억, 실제에는 기억. 우리가 뭘 했고 왜 이렇게 했고 어디서 어떻게 6하원칙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문장. 꿈이 더 생생하겠지만 상상보다 뇌의 작동은 이미지닝 상상력을 발생시키는 뇌의 작동이 또한 기억이 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꿈이 상상력보다 더 생생하겠지만이라고 얘기하지. 이거 하지만이지. 이거 뒤집어 봐. 그러면 꿈이 덜 생생하다고. 상상력보다. 하지만이 붙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뒤집어주면은 뒤에 내용이 보이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 문장은 꿈보다 상상력이 더 생생하다고. 근데 상상을 할 때 그 뇌의 작동이 또한 기억이 된다. 그러니까 꿈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상인데 요런 느낌이야. 지금 내용이 여기에 상상이 있는데 요 안에 꿈이 있는 느낌이야. 꿈이 생생한데 상상을 할 때 만들어지는 뇌 작동이 또한 기억이 된다. 그러면은 꿈도 어떻게 보면 상상이잖아. 부분집합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분집합. 상상을 할 때 상상을 하는데 꿈 속에서도 상상이 발현이 되는 거지. 기억을 한다는 것은 네가 의도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네가 잠깐만. 뭐야? You sort of image. 오케이. think of다. think of. 네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상상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지각으로부터 그 이미지를 구별하게 도움을 주는데 네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던 인식이랑 구별을 해주는 거야. 의도치 않은 네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구별하는 방법이 의도성을 가지고 꿈인지 아니면은 그냥 상상으로 기억을 하는지 요거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시험지에서 1번을 다 찍었는데 1번이 1번이 한 8번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지.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지. 꿈에서는 뭐야? 1번을 연속으로 1번 떴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꿔? 그런 꿈 안 꾸잖아. 그냥 의도성이 얘는 없고 상상은 있고. 꿈에 대한 생성은 투명하다. 우리가 그러한 생성을 경험하지, 그러한 생성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출처를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냥 꿈이라는 것은 의도가 없다는 얘기야. 성상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그러니까 원인을 좀 생각을 한다면 되겠지? 원인. 의도성이 여기서는 의도가 어떤 느낌이야? 얘가 이유야, 이유. 응?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꿈 내용인지 상상으로 한 건지 이게 구별이 간다는 얘기지. 여기 밑에다 한번 써놔. 이거는 써놔. 너희들 제너레이션 여기서는 세대라고 안 했지? 이거 생성이라고 했지? 생성. 이것만 조금 정리를 해놔. 세대라고 안 했습니다. 사회심리학에 많은 연구는요, 중요한 전략을 문서화시켰는데 사람들이 의존하는 거야. 내가 좋다라는 믿음을 변호하다, 방어하는 거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뭐야?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못해. 그러면은 그러한 실패를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문과 친구들 왜 문과 갔어? 수학이 싫어서, 수학이 어려워서 갔는데 그 수학 좀 못하면 뭐 어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소한은 무력화시킨다. 암이 여기에서는 암은 장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기를 장착하다. 디사머는 무기를 해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실패를 무력화시키다라고 중심이 읽은 거야. 그리고 제시합니다. 이것들을 from overwriting their life stories.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한 사소한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 뭐야? 실패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해보자. 누군가가 미적분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흔한 변호하는 반응은요. 이과 시험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얘기하지. 누가 신경 쓰겠어? 미적분은. 나는 수학자가 되지 않을 건데. 반대로 사람들은요. 정확한 반대의 패턴을 보여준대요.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해석을 한대요. 그러한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랄까? 과도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야, 미적분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거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영어 어떻게 뒤질 때까지 쓰는 게 영어라고 그러잖아. 승진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 볼 때, 입사 시험 볼 때,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무조건 쓰죠.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다음 누군가가 에이스가 그냥 에이스는 여기서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뛰어나다. 미적분 시험을 잘 본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미적분이 그들의 미래 직업 성공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getting into graduate school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공학자로서 그리고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티트레이딩 조정함으로써
얼마나 중요하게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는지를 조정함으로써 맞춰가지고 가는 거야 나한테. 그들은요 다시 만들어내지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그러한 사건에 in a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 가능하게 해준 거야. 그들이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내가 괜찮다라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해석을 하더라. 어떻게 정리해 주면 되지? rationalize 그리고 justify 합리화시키다. 둘 다 합리화시키다는 뜻이에요. 합리화시키다. 이거 좀 알려주고 싶었어. justification 하면은 합리화, rationalization 합리화. 알겠죠? 달려야겠다. 이거만 하고 쉽게 좀 풀어 소리나. 알겠지? 선생님 표정 괜찮았어 얘들아. 오해하지 말아줘. 이거는 나한테 중요한 질문이어서 나한테 본 거지. 유정아 이제 애들끼리 애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낳잖아. 재민아,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논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자, 어른들과 비교해봤을 때 애기들이 더 높은 수준의 간식을 좋아하더라. 살티한 푸드도 좋아하더라. 쓴맛보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하기 도움을 주지 왜 애기들이 언헬시한 푸드에 끌리는지. 환경과 구성된 고염 높게 정제된 음식. 설탕? 설탕이네. 설탕 음식. 이러한 생각을 지탱하면서 감각의 경험인데 beginning early in life 태어났을 때 감각의 경험. 오늘 감각 시키고 왔어. 강낭콩이랑 놀고 왔어요. 문화센터 와가지고 선호도를 만들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떤 엄마냐면은 헬시한 푸드에서 풍부한 다이어트를 섭취했대. 임신 중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음식을 먹었던 엄마를 기대하는 것은 애기의 음식의 선호도. 그럼 너희들이 김치를 싫어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서윤이 뭐 싫어해? 브로콜리. 어머니 드셔? 그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안 드신 거야. 자,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이해했으면. 그래서 얘가 음식 선호도한테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음식의 맛이 엄마가 먹었던 음식으로부터는 맛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수에게 엄마의 모유로 만들면서 환경을 모유를 먹은 애기들이 더 이러한 맛을 즐기더라. 반대로
임신했어. 아, 쌤 와이프 햄버거만 먹었는데 어떡하냐? 햄버거가 땡긴데 햄버거 졸라 먹었어. 지금도 먹어. 미쳐 먹었어. 아, 패스트푸드 좋아하겠다. 그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정말. 분유를 먹은 애기들이 선호를 하더래. 특정 맛을.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더래. 초기에 받아들이는데 맛을 분유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게 뭐야? 과일의 맛이나 채소의 맛이야. 잘 먹던데? 아, 일단 소고기 먼저 먹겠다 지금. 오트밀을 안 먹였는데 오트밀 좋아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청경채 먹긴대거든. 청경채 먹을까 안 먹어? 아, 그리고 지 청경채 좋아하는데. 지가 싫어하는 음식 그 소고기 있잖아. 그 야당을 얘기해줄게. 소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기름 좀 이렇게 물로 불려가지고 기름 종이로 이렇게 해놓으면 피기가 빠져. 그거를 갈아. 갈면 완전 이제 부스럽게 남지. 이거를 아이한테 먹여봤어. 먹을 거야. 이제 먹으니까 막 뱉어. 이렇게 막 뱉어. 근데 소고기 이렇게 짜내고 남은 기름들 있잖아. 그걸 2스푼, 3스푼 떠가지고 거의 소고기에다 비벼서 줘봤어. 찹찹찹 잘 먹어. 애기 있으니까 막 먹는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졸업하고 오면은 얘가 자, 사회는 교육상의 실수를 한다. 그 사회가 강조를 한대요. 올바른 답을 획득하는 것을 강조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거?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적어도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 좋은 학생이라는 것은 보여질 수 있대요. 학생으로서. 여기는 원이 스튜던트인 거 아시죠? Repeatedly provides the right answer to questions. Right answer니까 안 좋은 거겠지. 좋은 학생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선생님이 물은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는 학생으로서 보여진대요. 뭐가 좋은 학생이라는 것이 on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서 the expert in a given field unfortunately 주어진 영역에서의 전문가는 된다, 연장선이 된다, 좋은 엑스퍼트 스튜던트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네? 전문적인 학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D1 근데 이 전문가는요 어떤 학생이 되는 거야 또.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은 재빠르게 뱉어낼 수 있고 알고 있는 그거야. 많은 정보를 뱉어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가 학생의 연장선이 될 수 있대요. How one thinks about issues.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생각하는지는 더 중요하죠. 그리고 더 결정적이죠. 삶에서 어느 한 사람이 정확하게 무엇을 생각하는지보다 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right question을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는요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방법을. 그 질문이라는 것은 답변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겠지.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이겠지. 답변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 될 거고 중요한 질문이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강조를 줄여야 된다. 이건 뭐예요? 올바른 답변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로트가 뭐라 그래서 기계식 암기. 사실에 대한 기계적 암기의 학습에 대한 강조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요 학교는요 학교라 그러면 내가 바로 어떻게 했어?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 가져온 거야. 학교들은요 또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 강조를 다양한 영역으로 예술뿐만 아니라 그럼 예술에 대한 지문이었구나. 자 이게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현대 창의성 연구는요 다양한 범위에 구별이 되는 그러한 영역을 품고 있는데 과학부터 공학, 경영 그리고 건축 설계, 예술, 운동학까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창의적인 조사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4번. 누가 물어봤었는데? 누가 물어봤지? 기하학적인 규칙성과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찰은 모의고사 지문 아니야 이거? 모의고사 지문이네? 모의고사 지문이잖아 이거! 이집트 예술 한쪽공 들어가서 옛날에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 그치? 한번 다시 보자. 자, 기하학적인 규칙성과 자연의 섬세한 관찰의 결합은 특징이 있지.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집트 예술에서 우리는 이집트 예술을 규칙성과 관찰을 잘 연구할 수 있는데 조각상이나 세공이나 그림 속에서 장식을 했던 무덤의 벽을 그 장식된이라는 것은 어디랑 맞지 않아? 예술이랑 맞지 않아. 어떤 예술이겠어요? 의도된 거야.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도록 의도가 된 그런 무덤 속의 벽은 예술의 가치가 없지. 그치? 하지만 죽은 영혼들은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술에는 맞지는 않아. 사실 이러한 이러한 예술품은요 즐겨지도록 설계된 게 아니거든. 의도된 게 아니야. 왜 그런 거야? 옛날에는 얘네들은 살아있도록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을 의도가 된 거야. 먼 과거에 관습이 있었걸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하도록? 하인이랑 노예가 그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따라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있기 위한 그런 관습이 있었어. 무덤 속으로. 그래서 그가 저승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스위트 수행원과 함께 그들은 희생되었지. 살아있는 하인과 노예들은 죽었지. 이러한 공포는 여겨졌어. 잔인하고 비용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술이 대신 택한 거지. 구조를 나섰습니다. 진짜 하인이 아니라 이러한 지구상의 훌륭한 사람들은 받았지. 대체품으로서의 이미지들을, 그림들을. 여기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The pictures and models found in Egyptian tomb.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되는 모형과 그림들은요 연결이 되었어. 생각, 영혼들에게 헬프메이츠 조력가들을 제공해준다는 생각, 저승 속에서. 이 21번. 부와 건강에 대한 이거 상관관계 있죠? 상관관계 얘기다. 상관관계.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한다. 부라는 거랑 건강에 대한 질문은요. 가장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 오류를 예증한다. 보여준다. 만들어진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사회 심리학자들에게
두 가지 요소는요 함께 갈 때 유혹하기 쉽지 유혹적입니다. 결론을 짓는 것이 한 가지가 웰스가 헬스를 유발한다. 부가 건강을 유발한다. 그래서 혹은 부가 건강을 유발한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아무나 고르는 부정대명사가 들어갔고 그 한 개를 뜻했을 때 나머지 들어가는 나머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야. 웰스, 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protect a person from health risk.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부가 지켜줘. 돈 많으니까, 그치? 그리고 but maybe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를 한번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쩌면 건강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도 있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시간이 더 많아. 됐나? 그리고 제3의 변수는요 두 가지 모두를 유발할 수도 있어. 제3의 변수. 예를 들어서 어쩌면 특정 인종이나 종교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상관관계는 관계를 나타내긴 해.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인과관계의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없어. 상관관계의 연구는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하게 허락을 해주는데 한 가지 변수를 다른 변수로부터 한 가지 변수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변수가 다른 변수로 를 유발을 한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 두 가지 변수는요 상관관계가 있거든. 서로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은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x가 y, y가 x, 제3의 변수 z가 두 개 다 유발을 시킨다.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부호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자, 저널리즘 기사 속 한 가지 잘못된 통념은 독립이라는 것이 기자에게 어떻게 한다? 중립적이 되도록 유발을 하는 거야. 기자가 중립적이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이런 혼동은요, 발생하지.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맹글 때 어떻게 돼 있어? 훼손될 때, 너무 훼손돼가지고, 바로 그 문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할 때, 이건 뭐예요? 오브젝티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티비티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거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오브젝티비티가 사용이 될 때 문제가 생긴대요. 올바르게 고치는 것으로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정하다. 수정할 거라고 생산이 됐던 그 문제를 묘사하고자 할 때 묘사하기 위해서 그 오브젝티비티가 사용될 때 문제가 발생한대요.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시 재정립하는 거야. 원래의 의미를 객관성에. 그래서 객관성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건데 의도된 거지. 그 개념이 사회과학에서 기사로 이동할 때 의도됐던 그러한 객관성의 원래 의미를 해보자고. 근데 20세기 때 사회과학, 과학에서 원래 오브젝티비티를 먼저 썼겠지.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간 거야? 기사로 넘어간 거야. 이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의미가 훼손된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근데 20세기 때는 그런 의도가 원래 깨끗했겠지? 훼손되지 않았을 거야. 그 20세기로 되돌아가자 라고 하니까 20세기가 어떤 건지 보자. 객관성이라는 것은 제시하기 위해서 의도된 게 아니야. 기자가 어떻게 된다? 편견이 없다라고 제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20세기 때 객관성이 어디에서? 기사에서 가장 훼손되지 않았다고. 객관성이. 응?
그래서 20세기로 되돌아가보자. 그래서 20세기 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객관성은 기자에게 편견이 없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응?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이 있잖니. 자, 그래서 이게 without control B 이렇게 나온 거야. 정확하게 기자들도 어떻게 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이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야. 기자의 이게 뭐라 그러냐? 이게 뉴스 이제 아티클 3잖아요. 조사하는 걸 뭐라 그러지? 취재법이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했죠? 자, 방법이 객관적이어야 돼. 이런 인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향되어 있다, 편견이 되어 있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인정 속에서 다시 말하면 신문 기사라는 것은 흘러가야지 과정으로부터 보도하는 과정으로부터 변호를 해주고 리거러스 엄격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 거야. 이 객관성이라는 것이 방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엄격해야 되고 그리고 투명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 MBC 지금 욕 많이 먹죠. JTBC 이번에도 욕 많이 먹고. 얘네들 뭐야? 투명하게 기사는 안 내서 그런 거야. 왜 그런지 자료 출처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어디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니까 방송국이 망하죠. 언론 매체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요 더 크리티컬 중요하지. 네트워크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에서 Today, when content come from so many sources 많은 자료로부터 컨텐츠가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브젝티비티 방법에 있어서의 오브젝티비티의 개념은요 투명하게 전달되는 방법의 객관성의 이러한 개념은요 is more vital than ever. 전보다 더 중요해졌지. 됐어요? 어머. Growing number of AI tools company use. 회사가 사용하는 AI 도구에 수가 점점 많은 AI의 도구가 있어. 직업 지원자를 선별하는 이러한 자동화된 시스템은요 결정하지. 큰 인력 풀로부터 인력 자원으로부터 어떤 작은 세트 지원자들의 작은 세트가 인간 하이어링 매니저 채용 담당자에게 도달할지를 결정해. 지원자들의 더 작은 모음이 어떤 모음이 채용 담당자에게 도달할지를 결정해. AI 도구는요 비디오 인터뷰를 분석하지. 컨텐츠, 비디오, word choice, facial expressions, and so on. Assigning each interview on employability score. 얘네들한테 채용 점수를 부과하면서 그리고 비교가 되지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와. 이러한 도구의 타당성은 dubious 딱 봐도 그냥 안 좋은 것 같지? 의심할 만합니다. 뭐야?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수가 정확하게 잡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구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면접 잘 봤다고 해서 진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선별할 수 있는 AI가 없다. 기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평가들은 걱정을 해. 알고리즘인데 한정된 데이터로 훈련된 알고리즘들이 더 높은 점수, 채용 점수를 줄 것 같아. 전형적인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리고 낮은 점수를 주겠지. 안 보였던. 전형적이지 않았던. 왜냐면 얘들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 결과는 뭐 하는 거야? 강화시키는 거야. 현재의 인구 통계학적인 불균형을. 그 불균형이 뭐예요? MBTI의 16개의 8개냐? 18 몇 개냐? 2 곱하기 2 곱하기 2, 4, 8, 16 16가지의 인간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직장에 많은 애들만 뽑게 되니까 임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죠? building diverse workforce.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자동화된 기술적인 도구, 채용 도구는요, 편견이 잡혀진 월페이퍼를 복제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고용 과정에서 사실 그 기술은요, 편견을 매그니파잉 확대시키고 있을 뿐이지.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죠. 그쵸? 자, no more understanding less in the age of big data. 무슨 내용인지 알지? 정보의 양은 많지만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덜 이해한다. 정보, 우리가 추출한 정보, 상호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누구랑? 빅데이터랑 그런 정보는 잘못될 수 있어. 우리가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 됐어? 맥락을 이해해야지 그러한 빅데이터로부터 추출된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된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서술형 문제를 내는데 정답지는 리미트인 거야. 근데 내가 뭐로 바꾸고 싶었냐면은 디스터브로 바꾸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이. 이건 제한하다는 뜻이고 이건 방해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이거랑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안 된대. 옛날에 이런 거 없었으면 선생님이 그냥 됐겠지. 응? 맥락이 다르다니. 두 개가 맥락이 다르다는데 그거를 뭐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는 없고. 그렇대. 정보는 많지만 맥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는 예시를 언급했지. 유명한 비디오 맵, 문화적인 전통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빅데이터 셋을 표현해가지고 출생과 죽음, 유명한 사람들의 지난 2000년간 모습, 지도의 양상과 지도에 대한 발견은요 완전히 달라졌지. 창작자의 가정에 따라, 누구에 따라? 얘에 따라. 그들의 데이터 파라미터 4개 변수에 대한 창작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졌대. 이게 컨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컨텍스트다. Including what it constitutes a notable person. 유명한 사람을 무엇이 노터블한 person을 구성하는지. 선생님한테 유명한 사람은 노터블 퍼슨은 누굴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겠지. 그치? 누구한테는 훌륭한 스튜어디스가 되겠죠. 그치? 그러한 맥락이 다르다고. 사람들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답변은요 오직 의미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씌워낸 그런 질문만큼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상관관계의 이해를 필요로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왜 그 사실이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이해를 해야지.
정보의 올갱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이란 뜻이에요. 실. 정보 하나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테이프 스토리를 봐야 돼. 관계 한 체제 안에서.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 보는 것은 문화, 터진, 다른 지리학적인 핫스팟, 유명한 장소, 특정한 패턴으로 다른 지리학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퍼져 있는 그런 문화, 도쿄, 뉴욕, 워싱턴 DC 이런 데만 보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아.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더 소셜, 이코노믹, 앤 폴리티컬 컨텍스트 맥락을 봐야지. 데이터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에 대한 목적은요, 주는 거야. 우리에게 도구를, 디지털 기록물을 보는 도구를, 그리고 또한 의미하는 도구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다른 어떤 곳을 봐야만 할 때. 자, 24번. 해야 되는데 7시가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해가 지금 끊어줘야지. 녹화 버튼 눌렀지 나?